네, 시스템 보안 중급 1의 4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교시는 정보보호의 기본 개념, 시스템 보안 위협과 취약점에 대해서 이론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실습은 여전히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보 보호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아마 앞선 시간들에서 많이들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간단히 한번 더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들여다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 보호에서 중요한 거는 그냥 아무런 정보가 아니라 가치를 지닌 정보라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어떠한 의미를 지닌 정보, 그러한 정보가 악용돼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탐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합해서 정보보호라고 보통 합니다. 근데 우리 인터넷에서 많이 보고 있는 나무 위키나 이런 위키피디아에서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인가된 사용자만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에 필요로 할 때마다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필수적인 성질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보통 정보보호의 3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정보 보안이라고 하는 게 또 위키피디아에서는 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어떤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인 방법, 기술적인 방법을 의미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보호란 정보를 제공하는 공급자 측면에서의 것도 있고 또 그거를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측면에서 바라보는 정보보호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자 측면에서는 내외부의 위협 요인들로부터서 네트워크 시스템 등의 하드웨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통신, 전산시설 이런 정보자산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말하는 거고요. 사용자 측면에서는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말하는 것들입니다. 또 표준화된 문서, ISO/IEC라고 하는 표준화된 문서, 표준 문서에도 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CIA가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인데요. 이 세 가지가 다시 말하지만은 정보보호의 3대 요소라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진정성, 책임성, 부인 방지, 그리고 신뢰성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정보보호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런 설명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보호에 있어서 정보보호가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도 이미 이제 다양한 인터넷 생활이라든가 스마트폰과 같은 이런 걸 가지고 활용하면서 정보보호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바인데요. 근데 이 정보보호가 어려운 점이 무엇 때문에 어려울까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정보가 곧 돈이잖아요. 정보라는 게 결국 경제를 쥐고 있는 거라서 이 경제, 즉 돈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보호하기도 어려운데요. 대표적으로 이게 여기 쓰여져 있는 게 거의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격자 측면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시스템을 공격한다, 아니면 어떤 네트워크를 공격한다
라는 입장에 있다면은 나는 수없이 많은 그 여러 가지 그 항목들 중에서 나는 딱 하나만 공격에 성공하면 됩니다. 공격자 입장에서요. 공격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뭐 취약점도 있을 거고 어떤 다양한 그런 그 장비들이 있을 텐데 그 수없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딱 하나만 공격하면 되거든요. 자, 근데 방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만약에 우리 회사, 우리 학교의 시스템을 방어하는 정보 보호 입장에 있다. 정보를 보호할 입장에 있다. 그러면 그 방어자의 입장이면은 공격자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럼 공격자는 수없이 많은 것들 중에서 딱 하나만 공격하면 되는데 방어자 입장에서는 수없이 많은 그 모든 것을 방어를 해야 되죠. 이거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결국은 방어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작은 어떤 뭐 정보보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방어를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파트여도 역시나 쉬운 것과 똑같이 방어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걸 방어하는 거는 뭐 좋다 이거죠. 근데 굉장히 쉽고 뭐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똑같이 방어를 해야 돼요. 근데 공격자는 이 수많은 것들 중에서 딱 하나만 공격해가지고 성공하면은 그냥 그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정보 보호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것들이 여기 써져 있는데요. 우리가 주로 이제 정보 보호를 이제 어디에서 생각하느냐 하면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결국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게 이제 시스템 보안인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PC와 같은 이런 컴퓨터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런 컴퓨터들은 또 컴퓨터와 컴퓨터이 연결되어 있는 즉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을 또 말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할 수 있는 경로와 방법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잘 알죠? 여기 써야 되는 것처럼 외부에서 공격할 수 있는 경로와 방법이 너무나도 많은데 방어자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경로와 방법을 다 방어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또 다른 건 또 하나가 이 오른쪽에 있는 보안 취약점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굳이 예제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는 전 세계적인 회사잖아요. 엄청나게 거대한 회사고 엄청나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를 제작을 하고 또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데이트도 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일을 해도 매번 소프트웨어에 대한 취약점은 발생을 하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하고 했습니다만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100% 안전하다라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짜가지고 그걸 테스트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보안에 대한 취약점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적으로 수없이 많은 시스템들, 수없이 많은 어떤 환경 속에서 그게 설치가 돼가지고 사용하다 보면은 어딘가에는 취약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은 공격자는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만 공격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방어하는 방어자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취약점을 다 방어해야 되거든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의 해결책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100%의 해결책일 것이다라고 거기에 근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노력은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또 경제하고 결부가 된다는 거예요.
즉 보안 대책을 강화하고자 하면 할수록 결국은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돈이라고 하는 게 모든 회사들이나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나 다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즉 여러분들 집에서 예를 들어서 PC를 사용하는데 그 PC에 대해서 정보 보안해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정보 보안이 백신을 깔아야 되잖아요. 백신을 여러분들 PC 인스톨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이렇게 백신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많아가지고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에요. 굉장히 그 도움을 많이 받지만 어쨌든 그러한 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결국은 경제적인, 즉 돈이라고 하는 이런 경제적인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보 보호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다음 아까 정의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정보보호 요소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보보호의 3요소라고 하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보통은 한 개를 더 말하는 경우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한 개 정도를 더 말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정보보호의 3요소는 요 세 가지입니다. 기밀성, 즉 합법적으로 해당되는 어떤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접근을 허용하는 게 바로 기밀성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객체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게 일반적으로 이 암호를 이용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죠. 그러면 이 암호를 아는 사람만 해당되는 정보에 대해서 접근을 허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승인되지 않았거나 혹은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가 변조되거나 삭제되거나 이런 경우를 예방하는 게 바로 무결성이죠. 그래서 통신의 경우에 이런 무결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해시라든가 맥이라고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통신 무결성을 해결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암호와 연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허용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그 해당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게 바로 가용성입니다. 이 가용성에 대한 부분의 그 해커들의 공격이 바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그 디도스 공격,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이런 게 바로 이 가용성에 대한 공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통신 쪽에서 이런 가용성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비가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은 그 파이어월, 즉 방화벽을 이용해 가지고 패킷 모니터링이나 필터링을 하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요 세 가지가 정보보호의 3요소라고 합니다. 거기에 하나가 이제 요즘은 이제 부인봉쇄라고 하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보의 발신자가 발신 사실을 나 그 정보 안 보냈어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 정보를 수신했던 사람이 수신한 결과를 부인하는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 바로 부인봉쇄인데, 이것도 결국은 암호와 관련된 방법을 이용해서 제공을 합니다. 이런 서비스들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정보보호의 요소들입니다. 그럼 방금 전에 보셨던 이제 그 보안 위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보안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취약점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한 취약점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이제 시스템에 접근한다거나 아니면 네트워크에 접근한다거나 해서 해당되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악영향을, 즉 그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것들을 바로 보안 위협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보안 위협을 이용해서 결국 해킹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뭐 많이 얘기 들었던 것처럼 뭐 시스템에 대한 해킹, 또 네트워크에 대한 해킹, 이런 것들이 다 이 보안 위협을 이용해서 해킹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러한 공격의 종류는, 이거는 이제 오늘 뭐 6교시에 또 하겠지만은 뭐 도청을 한다든가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정보를 변조하거나 삭제한다든가 명의를 도용한다든가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이 보안 위협을 이용한 공격의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제 보안 위협의 종류는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근데 이러한 뭐 도청을 한다든가 모니터링 한다든가 정보를 가로챈다든가 정보를 변조한다든가 삭제, 위조, 뭐 명의 도용을 하거나 서비스 부인을 하거나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하거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보안 위협의 종류인데,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이용해서 하느냐 하면은 대부분 여기 써져 있는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저러한 보안 위협을 실행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악성 코드의 대표적인 게 결국 바이러스잖아요. 여러분들 뭐 원 바이러스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한 뭐 최근 뭐 대략 한 1, 2년 전에 좀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뭐 랜섬웨어, 이런 것도 다 악성 코드잖아요. 이 악성 코드들을 이용해서 대부분 이러한 것들이 벌어지는 거죠. 정보를 변조하기도 하고 도청을 하기도 하고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이런 악성 코드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그런 보안 위협과 정보 보호와의 모양입니다. 어떠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뭐 아까 보셨던 정보보호의 3요소, 즉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얘기한다. 뭐 가용성에 대해서는 서비스 거부 공격 같은 위협, 그 다음에 무결성을 위협한다는 것은 정보를 변조하거나 삭제, 위조한다는 것. 그 다음에 기밀성에 대한 위협은 도청을 한다든가 정보를 모니터링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보안 위협과 정보 보호 요소와의 관계도인 거죠. 자, 보안 취약점의 뭐 종류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보안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뭐 매일매일 너무나도 많은 보안 취약점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만 몇 가지 해봐도 어마어마한 보안 취약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보안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해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도 사실 요즘 세상에는, 요즘에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한 정보들을 너무나도 다양하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보안 취약점들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 그 정보보호 책임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죠. 써져 있는 내용들을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보안 취약점의 대표적인 예제를 하나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써져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웹에서의 보안 취약점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 웹은. 근데 이 웹을 이용한 보안 취약점을 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제공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 써져 있죠. OWASP이라고 보통 발언을 하는데요. 이 OWASP라고 하는, 여기 이제 이거 오픈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에서 보안 취약점을 정리를 해가지고 잘 제공을 합니다. 정리를 해가지고요. 그 중에서도 웹에서의 보안 취약점 탑 10을 그동안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 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해서 제공했던 게 2017년도에 제공했던 건데요. 탑10 2017이라고 해가지고 와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당연히 그 PDF 파일로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 자체가
한글 파일로 다 번역이 돼가지고 이미 다 제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참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정보보호상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문제들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그 정보보호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적인 대책이나 관리적인 대책들을 해야 되느냐,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제가 써놨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대책이야 뭐 여러분들 뭐 많이 얘기들 들어봤던 거 뭐 방화벽이라든지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DRM이라든지 예를 들어 물리적인 보안을 위해서 출입 통제 시스템이라든지 CCTV라든지 여러분들 지문과 같은 그런 생체 인식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대책들을 이용해서 정보 보호를 합니다. 이거는 시스템에 대한 정보 보호도 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 보호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관리적인 대책들도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은 이러한 기술적인 대책들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절차, 어떤 시스템의 어떤 정보를 그 데이터베이스에 내가 정보를 뭐 삭제를 한다든지 거꾸로 그 정보를 읽어드린든지에 대한 어떤 절차,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그런 방법들에 대한 표준, 그리고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을 토탈링해서 관리적인 대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적인 대책들을 실제로 시스템 상에서 구현해 놓은 게 사실은 이러한 기술적인 대책들인 거죠. 이러한 두 가지 기술적인 대책과 관리적인 대책이 적절히 이루어져야만이 사실은 정보보호 대책을 잘 수립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로는 이렇게 간단히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진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쉽지는 않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요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제적 돈의 문제가 따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다. 우리 회사에서 이러한 기술적인 대책, 관리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려면 결국은 그러한 대책을 수립해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제적인 비용의 문제가 따르거든요. 결국은 우리 회사가 관리하거나 보호해야 될 그 정보의 가치를 생각해 가지고 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라는 어떤 허용치가 있을 겁니다. 즉 우리 회사는 보호해야 될 정보의 가치가 이만큼 크니까 요것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비용은 투입해도 괜찮다라는 결정이 되어 있으면 해당되는 그 비용을 이용해서 실제 정보보호 대책하는 관리자가 이러한 기술적 대책과 관리적인 대책의 적절한 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수립해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업무들을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훗날에 정보보호 그러한 관리자가 되면은 그러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한 게 그 정보보호의 기본 개념하고 시스템 보안 위험 및 취약점에 대해서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습은 파이썬에 대한 실습을 계속 할 텐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수업에 있었던 주피터 노트북에서의 몇 가지 항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프로그래밍 수업이나 이런 데에서 이미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강의를 하고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 중에서 이제 간단한 몇 가지를 여기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모범 답안인데요. 여기서 문제 3, 그 강의에서 이제 문제 3이 보면은 입력된 연도가 윤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짜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판단하는 프로그램, 판단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연도가 4로 나누어 떨어지면 윤년이라고 그랬어요. 연도가 즉 이제 인풋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가 어떤 연도를 집어넣으면은 그 연도가 4로 나누어 떨어지면 윤년입니다. 단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4로 떨어지면은 윤년이긴 한데 사실 100도 4로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근데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연도는 제외한다는 거예요. 윤년이 아닌 거죠. 거기에다가 또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연도는 윤년인 거예요. 아까 이 앞에 단이라고 하는 조건 두 가지가 있어요.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연도는 윤년이 아닌 거고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연도는 윤년인 거예요.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써놓은 것처럼 이게 모범 답안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먼저 연도를 입력받아야 되죠. 이건 인풋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인풋을 통해서 내가 키보드에서 입력하는 것들은 전부 다 캐릭터, 문자열로 읽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숫자로 어떤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테저나 플로트나 이런 것을 앞에서 변환시켜 주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인테저로 변환시켜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로 나누어 떨어지면 윤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4로 나누어서 떨어지면은 즉 4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4로 나누어서 떨어졌으면 이게 윤년입니다. 4로 나누어서 떨어졌으면은 이게 윤년이에요. 자, 근데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연도는 제외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죠. 100으로 나눠서 떨어지는 연도는 제외를 한 겁니다. 여기에. 근데 또 거꾸로 400으로 나누어서 떨어지는 연도는 윤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화를 했죠. 400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 된다는 소리는 나눗섬이 된다는 소리니까요. 이게 0으로 되면은 이거는 윤년이잖아요. 그래서 요 조건이 되면은 윤년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윤년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엔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해 2020년도 올해는 윤년일까요? 올해는 윤년이죠.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윤년이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4교시 수업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